거기 이제 120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체가 이제 이제 힘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냐 안 하냐 그거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역학적 시스템에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힘이야. 그래서 힘에 의해서 서로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를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양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과 이제 행성 사이의 중력에 의해서 이제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있고 행성 주변에 도는 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성과 행성 사이에 소행성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여기는 조금 기본적으로 개념을 조금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약간 힘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할게. 일단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체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 것들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매개체가 이제 힘이 되는데, 보통 두 가지 정의로 이제 힘을 따져요. 첫 번째는 이 친구는 물체의 모양을 이제 바꾸는 원인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야. 그래서 모양 변화의 원인이자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단어로 치면 이제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속력이랑 이제 방향. 그래서 이제 속력이랑 방향, 빠르기랑 방향을 바꾸게 하는 원인은 이제 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종류는 크게 중학교 때 배웠던 힘만 조금 정리를 하면 크게 5가지를 배웠어. 일단 첫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 요걸 이제 중력.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 전하르트 물체 사이의 힘, 자기력, 자석 사이의 힘, 그 다음에 마찰력. 이거는 이제 물체가 붙어서 운동할 때, 어떤 면에 붙어서 운동할 때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 다음에 탄성력, 물체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해가지고 5개를 배웠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체랑 물체끼리 붙어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반드시 이제 붙어서 작용을 하는 거, 요렇게 이제 힘의 종류, 요렇게 이제 5가지 들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중력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을 조금 하기 전에 약간 그 뉴턴 운동 법칙 관한 개념을 조금 가야 돼. 뉴턴 운동 법칙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력을 하고 뉴턴 운동 법칙에서 이제 가속도에 관한 개념을 조금 봐야 돼. 거기 이제 오른쪽 조그맣게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옆에 조그맣게 있어. 이게 물체가 이제 속력이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원인은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바꾸느냐에 대한 개념이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는 1초간에 이제 속도가 얼마나 바뀌느냐, 요거를 가속도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엑셀레이션, 엑셀 밟으면 빨라지고 브레이크 밟으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1초간 속도가 얼마나 바뀌느냐, 요 개념을 이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오른쪽에 식 하나 체크해놔.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그래서 1초간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이제 시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개념이에요. 나중 거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게 속력이랑 속도가 미묘하게 다르거든. 속력이랑 속도가 미묘하게 다른데, 뭐가 미묘하게 다르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방향을 따지는 개념이라서 이게 만약에 방향이 바꿔주면 조금 이제 부호를 반대로 써지는 특징이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단위가 보통 우리가 시간 단위는 세컨드를 쓰고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위를 합해서 어떻게 쓰냐면 대괄호 하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써. 이게 어디서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써놓을래?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안 써도 괜찮아?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예요. 이거는 이번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중학교 때 했어. 얘가 이제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력 때문에 생기는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시험 봤던 거 기억하지? 우리 시험 봤지? 아, 이제 작년에 시험 봤지? 아니야? 시험 봤었는데.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 중력 때문에 물체가 빨라지는데 이 중력 가속도의 뜻은 1초 동안 속도가 9.8m per second씩 빨라진다는 뜻이야. 중력 가속도. 그래서 9.8m per second 제곱이라고 함이 이제 1초에 9.8m per second씩 속력이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바뀌고 이거는 이제 빠르기랑 방향을 포함한 개념인데 그래서 1초에 속도가 얼마나 바뀌다는 개념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가속도 개념이 되는 거야. 가속도 이제 개념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떨어질 때 1초마다 속력이 이제 9.8m/s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니? 뭐 일단 그렇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뜻해요. 중자는 이제 무거울 중자고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질량이 가진 물체가 이제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그래. 질량이 가지는 물체끼리 서로 이제 당기는 힘, 요거 이제 중력이라고 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A 물체가 있고 B 물체가 있고 이 친구가 질량은 영어로 mass라서 M으로 쓰거든. 얘는 large M, 얘가 이제 small M.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요걸 이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지금 얘네들끼리는 서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B가 당기는 힘이나 A가 당기는 힘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같고 이제 방향은 반대야. 그래서 결국은 질량 때문에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커지려면 첫 번째 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 클수록 커. 그러니까 질량이 곱이 클수면 커서 질량이 곱이 크면 커. 그 다음에 서로 당기는데 아무래도 힘이 영향을 미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지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중력의 크기가 커지려면 두 물체 간의 이제 거리가 이제 가까울수록 크다. 가까울수록 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중력의 크기를 잴 때 어떻게 그래서 계산하냐면 이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제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하거든요. 요걸 이제 뉴턴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이제 비례상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의 동의 줘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겨지진 않지. 이유는 우리가 요 비례상수에 비해서는 질량이 되게 작아서 그렇게 당기는 힘을 크게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물체가 예를 들면 지구라던가 태양이라던가 좀 달이라던가 목성이라던가 뭐 은하라던가 하는 식으로 질량이 커지게 되면 중력의 효과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력을 넓은 의미로 가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어떤 천체가 물체를 이제 당기는 힘, 요거를 중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래서 천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중력이 커져. 그래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력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핵심은 이제 크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중력의 크기는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문제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지구가 있다고 치고, 이제 지구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사과랑 지구랑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사과가 높이가 이제 1m에 있던, 2m에 있던, 3m 높이에 있던, 이게 이제 지구 반지름은 6,400km인데, 이 6,400km에 비교하면 이 거리 자체는 그렇게 비교할 만큼 크지가 않아. 이게 다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 입장에서 이 물체가 얼마만큼의 높이가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중력이 작아지는 거는 맞지만,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높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야.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을 조금 고민했을 때, 이게 이제 지구 크기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어져 봤자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치냐면 일정하다고 해.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고, 우리가 이 지표 근처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무게라고 그래. 무게. 됐어? 요거를 이제 무게라고 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무게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weight라고 쓰는데,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 지구가 중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의 중력이 작용해서 저 정도의 속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의 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는 우리가 질량 곱하기 뭐로 계산하시냐? 중력 가속도로 계산해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 원래 다시 천체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줄어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지표 근처에서는 저게 멀어진 효과가 뭐 엄청나게 그 반지름에 비해서는 되게 작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하고, 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하고,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뭐로 계산하냐? 중력 가속도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이 천체가 이 물체의 질량에 이 정도의 속도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갔니? 그래서 요거는 써놔야 돼. 무게 써놔. 그래서 거기 중력에 의한 운동 상태의 변화에서, 거기 중력에 의한 운동 상태에서 요거는 써놔.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한다. 얘는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한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게 중학교 때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배웠던 거거든요. 이게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배웠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이제 9.8m/s 제곱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구에서 이제 60kg의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무게가 얼마가 되냐면 60의 9.8에서 588. 근데 얘는 단위가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뭐를 쓰냐면 뉴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뉴턴. 그래서 60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게? 9.8 곱하면 돼. 근데 달 같은 경우에는 달은 중력의 크기가 지구 근처의 6분의 1이에요.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제 달에서 60kg이야?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달에서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얼마가 되냐면 얘는 굳이 8뉴턴이 됩니다. 단위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얘는 뉴턴 요렇게 됐어? 요렇게 이제 계산하게 돼. 그래서 조심할 거는 지표 근처에서는 이제 중력이가 이제 일정한데 요건 되게 중요해. 여긴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향인데 조심할 거 아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지금 사과나무가 있어? 그러면 떨어졌을 때 아래라고 하면 이쪽이잖아? 그게 아니라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서 지구 중심 방향이야. 다시 여기 물체가 있으면 아래가 아니라 지구 중심 쪽으로 잡아지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지구 중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게 약간 용어 문제기는 한데 우리가 끈에 매달았을 때 이런 식으로 처지는 거를 연직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라고 하시냐면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하시든지. 지구 중심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 요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구 근처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조금 조심할 거는 이거는 뭐 주의사항이긴 한데 조금 조심할 게 중력은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60kg이야 그러면은 내가 몸무게가 얼마가 돼 대략 이게 그냥 9.8 놔줄게 얘가 600N이라고 쳐 그러면 이거는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중력이 600N인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크기랑 이 크기랑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지구를 당겨요. 사람도 지구를 당기는데 요 당기는 힘 도시는 600N입니다. 요 힘도 이제 600N이고 대신에 이 친구가 질량이 되게 작아서 속도가 되게 잘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 붙어서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력은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게 거기 이제 역학적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인 거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지구 중력에서 공기가 붙잡혔기 때문인 거고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지구 중력 때문인 거고 비가 내리는 것도 지구 중력 때문인 거고 바람이 부는 것도 바람이 불려면 이 공기가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밀도 차이에서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력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은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이제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밑에 거야.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인데 이게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에서는 계산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 내신에 있어서 이제 계산 자체는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대신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석만 아니라면 계산을 좀 내는 편이거든? 어디 썼어? 아차차 어디 썼어? 승문 썼어? 승문은 계산 내는 거 좋아해. 광성은 좀 디테일하게 내는 거 좋아해. 외워야 되는 거 있지. 막 되게 통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내서 되게 사람을 열받게 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광성 썼구나. 좋은 학교야. 그럼 기숙사 들어가? 기숙사 가거나 뭐 그런 생각 없니? 기숙사는 안 가고? 그래, 기숙사. 아직 발표는 안 났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 그 이지방 어디 있었어? 이지방 어디 있었어? 아이고, 승광이네. 하여 여기 근처에서는 좀 그렇지. 좋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중력에 의한 거.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유낙하운동이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유낙하운동. 이거는
그 언제 했던 거랑 비슷하냐면 중3 때 했던 건 되게 비슷한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체크하면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이에요. 중력만 작용해서 아래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중력만 작용해. 중력만.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지구에서 물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구 중력만 받기 때문에 이게 약간 납득이 조금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지구에서는 항상 잠깐만 9.8m/s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여기서 조심할 건 모든 물체야. 이 모든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약간 고등 과정이 조금 좋은 게 9.8 안 쓰고요. 보통은 10으로 써요. 그러니까 계산은 조금 더 심플해질 거예요. 이거는 질량이랑 상관없어요. 질량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굳이 설명을 조금 더 하면 만약에 이제 질량이 크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 중력이 더 커지는 건 맞긴 하지만 질량이 큰 물체들은 그만큼 속력이 좀 안 변하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이제 모든 물체가 속력이 9.8m/s씩 늘어나. 그래서 얘가 속력이 처음에 0이었어. 0초 때. 그 다음에 1초 때 속력이 얼마냐? 9.8m/s예요. 근데 10으로 나중에 그냥 10으로 갈게요. 2초 때는 더 빨라져요. 그러면 저기서 9.8이 늘었으니까 19.6m/s. 그러면 그 다음에 속력이 더 빨라져요. 3초 때는. 그러면은 얘가 29.4m/s. 그래서 속력이 딱 9.8씩 빨라져. 9.8, 9.8, 9.8, 9.8. 여기까지 됐니? 이건 질량과 상관없어. 모든 물체가 질량에 상관없이 이제 9.8m/s씩 이제 빨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속력, 여기가 시간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0, 그 다음에 9.8, 19.6 하면 직선 그래프가 나와. 됐니? 이렇게 이제 직선 그래프가 나와. 직선 그래프가 나오고 제가 제로, 그 다음에 1, 9.8, 2, 19.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직선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다 이렇게 이제 운동한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작년 기억 좀 떠올려봐. 일단 기울기 생각해 보자.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9.8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낙하운동에서 속력시간 그래프 나왔을 때 기울기는 얘는 중력가속도야. 얘는 중력가속도. 기울기는 중력가속도인 거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중력가속도야. 그래서 중력가속도 이제 G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T라고 하면 기울기가 중력가속도라면 얘가 GT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낙하운동 하는 경우에 낙하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GT로 계산한다. 중력가속도의 타임, 시간 곱하는 거야. 시간.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 아래 넓이.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아래 넓이. 여기가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 나왔을 때 요 밑에 넓이 있죠. 이거는 대략 속력이랑 시간값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넓이를 계산하시면 넓이는 뭐가 나냐면 넓이는 이동거리가 나와요. 넓이는 이동거리야. 기억해두면 좋기는 좋거든. 그래서 넓이는 이동거리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식화 해줄게. 왜냐면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넓이는 이동거리. 그래서 보통 이동거리는 옮긴다. 그래서 이제 쉬프트로 이제 주로 쓰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동거리는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 계산할 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t 그 다음에 높이가 GT이기 때문에 GT제곱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얘를 조금 들면 예를 든다면 되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로 떨어뜨렸어. 2kg이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바닥에 닿는데 몇 초가 걸렸다? 5초가 걸렸어.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다고 칠게요. 정지해야 돼. 그럼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는데 5초야.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진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만약에 하면은요. 속력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속력은 9.8m/s 제곱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귀찮으니까 10으로 갈게요. 그냥 10으로 갈게요. 그럼 만약에 속력 계산하라? 그럼 그냥 집어넣어서 10 곱하기 5. 그래서 몇 m/s? 50m/s 이렇게 계산하시고. 됐어? 여기서 낙하 높이라고 하는 건 이동 거리거든? 이 낙하 높이를 계산하고 싶을 때 그냥 만약에 식 유도해줬으니까 식에다가 넣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해서 25 해서 얼마야? 22.5 250 125m 이렇게 계산을 하던지 요렇게 계산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프 그려도 괜찮아. 여기를 속력 여기 시간 그래프에서 쭉 한 다음에 어차피 여기가 5초고 여기가 이제 50m고 여기 넓이가 125m 요렇게 가도 괜찮아. 어쨌든 자유낙하 운동에서 조심할 거 첫 번째 뭐만 작용하는 운동이다?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중력만 작용한다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지구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효과고 그래서 중력과 속도 저걸 이제 중력과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까지는 야 근데 선생님 이거는 중학교 중3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 뭐 기억 안 나겠지만 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칠판이 좁아져가지고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약간 변형해서 자 이제 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자 이제 두 번째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선생님 봐 이렇게 던지는 거야. 얘를 옆으로 던지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던지는 운동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포맷선 운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그래서 얘를 옆으로 던지는 거다. 옆으로. 그래서 얘를 옆으로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맷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맷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래서 같은 시간별로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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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맷선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다중성공 사진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이거는 그래서 이물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운동 방향도 오른쪽 아래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아래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물체가 옆으로도 가지만 아래로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을 보통 두 개로 분석을 해요. 무슨 방향으로 분석하냐면 첫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이제 분석하고 두 번째는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이제 보통 쓰거든. 그래서 먼저 이제 수평 방향으로 조금 던지면 자 공이 옆으로 가. 그 다음 순간 옆으로 여기서도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옆으로 여기도 옆으로 됐어? 옆으로 갔거든? 그럼 지금 보시면 같은 시간 동안 사진 찍었는데 간거리 똑같고 간거리 똑같지. 얘는 빨라지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은 상황, 느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는 운동이라고 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라고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속력이 이제 안 빨라졌다는 뜻인데, 그럼 왜 등속직선 운동을 하냐? 이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힘이 작용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속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속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되게 이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력이 되게 일정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m/s로 던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무조건 10m/s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속력이 이제 바뀌지 않아요. 속력이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속력이 되게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 약간 문자화 해서 쓰면,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이제 수평 이동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 X로 쓸게.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프로 좀 그려서 정리를 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바뀌지 않아. 속력이 바뀌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이 이 그래프 아래 넓이 같은 경우에는 T라고 쓸게. 이게 이제 옆으로 이동한 거리. 여기는 이제 수평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능회로 들어가기 전에는 응용이 좀 될까? 약간 이제 쉽긴 한데, 문제는 이게 수능 과목이 되면서 응용이 될까? 걱정이 돼. 약간 이렇게 이제 된다. 요게. 그래서 등속직선 운동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 갈게.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 선생님이. 그게 힘든데,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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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렇게. 그래서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렇게 운동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정지했다가 점점 간격이 늘어나거든요.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중력만 작용한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이랑 차이가 없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얘가 이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초 9.8m/s씩 빨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9.8m/s씩 빨라지거나 느려진다야. 빨라진다. 그래서 속력이 이제 빨라진다. 그래서 연직 방향 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이제 복습이 되는데, 연직 방향 속력 같은 경우 아까 했던 거 복습이야.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1초에 뒤에 9.8이면 2초 뒤에는 얼마가 되게 19.6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T가 되면 얘는 GT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직 방향 속력은 이제 GT가 되는 거고요. GT. 여기 이제 G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넓이는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이동거리라고 하면 떨어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넓이를 계산하라고 하면, 숙문은 요거 좀 깊게 나오는 편이긴 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낙하거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낙하거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거리 그래프까지는 안 할게요.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이게 방향만 다를 뿐이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면지가 아래로 뭐를 받는다?
중력을 받아서 하는 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 무슨 운동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력이 제로인 상황에서 마치 자연낙하 운동이랑 똑같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이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서 얘는 조금 조심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아까 드렸던 거의 연장선상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얘를 던졌어. 그래서 얘가 요렇게 떨어질 거야. 얘가 이제 요렇게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중력만 작용해. 그래서 처음에 얘를 10m/s로 던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야. 5초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5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5초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 5초 후 속력이랑 이동거리를 묻는데 지금 수평 방향 연직 방향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수평 방향 연직 방향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수평 방향 옆으로만 하는 건데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은 안 변한다 했지. 그러면 수평 방향 속력은 그냥 10m/s가 되는 거야. 다시 10m/s 던졌지?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바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속력은 10m/s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10m/s로 5초만큼 갔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몇 미터가 되냐면 50m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력 가속도 때문에 1초에 9.8m/s 대략 10m/s씩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5초가 지났기 때문에 10cc 빨라지면 연직 방향 속력은 몇 미터가 되냐? 몇 미터/s가 되냐? 50m/s. 이거 아까 예시 들었던 거랑 숫자 똑같거든요. 연직 방향 속력은 이때 이제 50m/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라는 거는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있지만 그래프 그려서 계산이 되고 공식 집어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공식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면 125m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거기 120쪽 밑에 그 표 있지. 표 별표해놔. 되게 중요해. 분명 얘기하지만 가속도는 아니 계산은 안 나올 수는 있거든. 계산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 개념 묻거나 하는 문제는 100% 나오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잠깐 여기 먼저 갈게. 자, 넘어가시면 122쪽 와봐. 자, 122쪽. 그래서 122쪽에 탐구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교하는 운동 해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두 개 나왔지. 아유 졸려. 아유 피곤해.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모는 종이랑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 자,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한 건데 A는 그냥 떨어뜨린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던진 거예요. 자, 이제 B 같은 거는 이제 옆으로 던졌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의 연장이긴 한데 이제 B를 볼게. B는 옆으로 가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수평 방향만 비교해 보는 거야. 이렇게 수평 방향 운동만 비교를 해보면 지금 공이 시간별로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B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을 보시면 연직 방향 볼게요. 연직 방향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처음 위치 똑같아요.
A랑 B랑 처음 위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지나고 위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위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위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똑같고 여기서 그 다음에도 똑같고. 됐어? 그러니까 이 두 친구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아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요렇게 떨어뜨리나 옆으로 던지나 얘가 그냥 연직 방향 비교했을 때는 중력만 받아서 증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 친구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나 옆으로 던지나 실은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 여기서 진짜 조심할 건 이거의 무엇과는 무관하다. 질량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하나가 무겁고 가볍고 하는 상관이 없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어쨌든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력이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원래는 그 122쪽 그래서 밑에 식 보면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정리해 놓은 칠판에 정리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칠판에 정리해 놓은 개념이 드디어 표로 나와 있지. 그래서 거기 정리표 기억 좀 별표 좀 해놔. 정리표 거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써놓도록. 일단 첫 번째, 지금 거기 세로축이 속도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중력가속도, 기울기 중력가속도 써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아래 넓이 비끔비끔비끔하고 넓이는 이동거리.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124쪽 잠깐 풀어봐. 123 풀어봐. 자, 재정 한번 가볼까? 1번. 자, 1번에 중력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 쇠구슬 두 개가 질량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중력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연직방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같고요. 그 다음에 B를 더 세게 발사해도 똑같이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X예요. 그 다음에 A는 방향이 안 바뀌지만 B는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OOXX.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A는 아래로 떨어지고 B는 옆으로 날아가는 운동이야. 그래서 A는 자유낙하 운동하기 때문에 속력과 방향 일정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포메서 운동은 빨라지기도 하지만 방향도 바뀌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건 기억할 거, 높이가 똑같으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왜냐하면 가속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에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왔지? 증가속도 운동을 한다. 왜냐하면 자유낙하 운동 하니까 가속도는 똑같아. 그 다음에 기울기는 중력가속도다. 그 다음에 되게 조심해라. 중력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더 커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가 맞아.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일단 개념부터 되게 잡으면 돼. 자, 그래서 122쪽 조금 마무리 조금 하고 조금 쉬면, 자,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한 지구 전체 운동, 물체 운동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왜 나온 거냐면, 결국은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약간 뉴턴은 좀 별로기는 해. 자, 잠깐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건 이거야. 자,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 지금 어쨌든 A는 그냥 떨어뜨리고 B는 옆으로 던졌었을 때, 지금 이 녀석의 높이가 똑같으면 속도가, 연직 방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B는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다만, A는 요렇게 떨어지고, 얘는 요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이 옆에다가 C를 조금 겹쳐서 그릴게. C를 겹쳐서 그릴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10m/s를 옆으로 쓸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20m/s를 옆으로 쓸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낙하 높이가 같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속도를 받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핵심은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낙하하는데 시간이 같은 거거든? 그럼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B랑 C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은데 이 녀석이 속력이 2배가 빨라. 속력이 2배 빠르면 몇 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2배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궤적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C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져. 더 멀리 날아가. 낙하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낙하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떨어진다. 낙하 시간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공을 던질 때, 옆으로 공을 던질 때 멀리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은 빨리, 이게 속력을 빠르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멀리 날리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옆으로 세게 던지시든지 아니면 낙하 시간을 길게 해서 더 높은 곳에서 던지든지. 그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거든? 근데 이거를 보고 뉴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아. 이제 뉴턴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뉴턴이 생각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나중에 너네 몸으로 실험하지 마라. 여러분 5m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닿는데 1초 걸려요. 여러분 20m 높이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닿는데 2초 걸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자이로드롭을 탔는데 45m짜리 자이로드롭을 탔다. 그럼 바닥에 닿는데 3초 걸려요. 나중에 자이로드롭 탔다 한번 시간 재봐. 뭐 시간 못 재겠지. 그래서 뉴턴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제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어쨌든 뉴턴 입장에서 일단 이거는 실험으로 체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5m 높이를 떨어지는데 얘가 몇 초를 걸리냐? 얘가 1초가 걸린다는 거야. 1초 걸리는데 문제는 지구가 둥근데 어느 정도의 단차가 있냐면 지금 수평 방향으로 8km 정도 가면 둥그니까 여기서 이제 높이 차이가 5m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얘가 1초 동안 8km를 갈 수 있도록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만약에 얘를 1초에 8km 가게 속력을 던지면 얘가 1초 후에 바닥에 닿겠지? 근데 문제는 지구가 둥그라니까 바닥에 안 닿는 거야. 오케이? 다시 1초에 5m 떨어져. 근데 지구가 둥근데 만약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8km 가면 지구는 높이 차이가 5m가 나거든요. 그러면 1초에 8km가 날아가게 던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게 이제 던져보면 얘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더라도 이게 땅이 곡면이기 때문에 바닥에 안 닿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넓게 생각해봐. 넓게 생각을 해봐. 넓게 생각하면 분명히 옆으로 던졌다? 그런데 바닥에 안 닿고 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인공위성 궤도가 뉴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과학 모르는 사람들 가끔 얘기하거든? 야, 중력이 작용하는데 왜 안 부딪혀? 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바보 같은 거야.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는데 이게 공간이 평면이 아니라 곡면이기 때문에 닿지 않는 것 뿐이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수평으로 떨어진 얘가 지금 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어쨌든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태양도 둥그니까 얘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속력이 조금 더 크게 한다면 결국은 중력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운동을 하더라도 바닥에 닿지 않는 운동을 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에 도는 것도 중력 때문인 거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중력 때문인 거고 지구가 태양 주변에 도는 것도 누구 때문인 거다?
중력 때문인 거다. 그래서 이런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성이나 위성이나 항성 같은 게 서로 상호작용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니? 요렇다. 자, 그러면 거기 122쪽 한번 풀어봐. 오케이. 나도 능력자인데? 자, 그래서 1번. 자, 1번. 중력은 질량 있는 물질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질은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혹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 혹은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혹은 자유낙하 운동도 괜찮아. 등가속도 운동. 자, 그 다음에 3번. 자유낙하 운동, 수평 방향을 동지는 물체 운동, 달의 공중 다 중력 작용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중력 일정하게 작용한다. 가나다 다 고르셔야 되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같은 경우는 빨라지기만 하고 방향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방향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달의 공전, 원운동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은 다 넘겨봐. 넘겨서 136쪽 가볼까? 자, 136쪽에 1번에서 8번까지 풀어봐. 그거 하고 시작. 그거 다 하면 그냥 쉬어. 자, 채점해봐. 채점. 자, 1번. 자, 136쪽. 1번에 5번. 2번에 하나. 3번에 넷. 4번에 넷. 5번에 3번. 6번에 둘. 7번에 둘. 8번에 5. 자, 여기. 자, 왼쪽 페이지. 애매한 거 모르겠는 거 틀린 거 다 질문해. 2번, 3번 괜찮아? 얘는 2번, 3번 괜찮아? 4번. 오케이. 자, 4번은 잠깐 복실게요. 136쪽에 4번. 자, 4번은 이제 가속도인데, 아차. 잠깐만. 자, 4번은 일단 가속도인데, 일단, 어차피 자유낙하라고 했으니까 나비서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라고 하면 되고, 가속도 정의가 시간분의 무슨 속도에서 무슨 속도 된 거지?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0.1초 간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0.1초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0.1초 동안 5cm 간 거고 0.1초 동안 15cm 간 거고 0.1초 동안 25cm 간 거거든. 그러면 요때 이제 평균 속력, 그러니까 순간 속력 아니면 평균 속력 계산할 수 있는 게 0.1초 동안 5cm 간 거야. 그러면 얘가 50cm/s지. 그러면 0.5m/s다. 여기가 됐어? 요거 이해가? 처음에? 문제 0.1초 간격을 나타냈으니까.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50cm.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속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찬가지 원리로 1.5m/s고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로 2.5m/s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바뀌었을 때 여기서 바뀌는 것도 0.1초 간격인 거고 이렇게 바뀌는 것도 0.1초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 0.1초 동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전체로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1.5 빼기 0.5m/s로 계산해도 돼. 그럼 계산하면 0.1분의 위에 계산하면 얼마냐? 1.0 나오죠? 그래서 10m/s. 됐어? 그래서 계산을 내가 못했다. 뭐 지금은 괜찮긴 한데 가속도 식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가속도 시간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시간이래.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동의 맞았니? 계산했어? 그냥 자유낙하니까 실패치? 센스 있네. 맞아.
그러니까 이 파트는 지금 뭐 풀어봐서 감이 왔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안 나오면 되게 쉽거든. 계산이 나오면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 다음에 6, 7, 8번 중에서는 8번 틀렸네. 6, 7, 8. 8번? 7번 괜찮아? 칠번 괜찮아? 7번, 8번 답을 7번에 2번, 8번에 5번. 7번 설명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나? 해야 되나? 7, 8 다 할게. 일단 7번은 중요하니까 하긴 할게.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같은 높이 주쳐. 자, 같은 높이. 그래서 같은 높이 나오는 순간 낙하 시간이 같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A랑 B의 질량이 다르다고 나왔지? 질량이 다르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얘네 무게가 다르다는 거야. 즉 중력이 다르다는 얘기야. 조심할 거는 이게 질량이 큰 친구는 힘을 크게 받는다고 해도 관성이 커서 속도가 잘 안 바뀌어서 가속도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얘네들의 뭐는 똑같아야 되냐면 가속도는 A랑 B랑 같아야 돼. 그래서 동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이 틀린 이유가 같은 방향은 맞는데 무슨 크기가 틀렸게? 같은 크기가 틀렸어. 중력이 작용하는데 쟤네가 지금 중력이 달라. 무게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 건 맞는데 같은 크기는 되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바닥 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B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되거든. 그래서 답은 2번이야. 그래서 얘는 조금 중요해서 했고, 그 다음에 8번 넘어가시면 여기 계산 들어가면 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면 자, 얘도 되게 비슷한데 핵심은 자를 치웠더니 이날 A는 자유낙하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떨어지는 무체 운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공기장은 다 두께는 무시하는데 관성 얘기는 이제 바로 할 거야. 일단 자를 빠르게 치던 느리게 치던 A랑 B는 처음엔 정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아까 지표 근처에서는 일정하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일정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아까와 똑같은 문제야. 높이가 같잖아. 그래서 무슨 시간 같아야 돼? 낙하 시간이 같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동시. 왜냐면 떨어지는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여기까지 됐나? 자, 128쪽 운동과 충돌. 자, 이제 128쪽 운동과 충돌. 드디어 역학을 가는구만. 자, 운동과 충돌. 자, 그래서 이제 중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힘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중력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힘이 작용했었을 때 이제 물체가 어떻게 충격받냐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운동과 충돌. 그래서 이제 충돌을 줄이는 방법. 요거를 이제 2개 들어가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살짝 뉴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좀 먼저 얘기할게. 이제 뉴턴 씨는 여러분이 미분적분을 배우게 하는 원흉이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얘가 기술한 분. 하지만 똑똑하지만 주식은 실패하신 남자. 약간 주식 실패했대. 그러니까 똑똑했다고 내가 주식을 잘하신 애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뉴턴 운동 법칙에서 운동에 관한 법칙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관성 법칙.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관성 법칙.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관성 얘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일단 관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성해줘도 딱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는 뜻인데,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속도. 아까 속력이랑 방향이란 얘기 했었지. 그래서 속도를 유지하는 성질이 이제 관성이라서, 결론은 정지한 물체도 관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건 정지관성. 그 다음에 운동하던 물체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정지하는 녀석은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녀석은 운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지관은 운동관성.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지관성의 예는 버스로 하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려고 그래? 뒤로 쏠리지?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래. 그 다음에 운동관성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급 정지할 때, 나와 버스가 함께 운동하고 있었는데 버스 놈이 배신하고 정지했네? 나는 운동하고 싶으니까 아프게 됐어? 그래서 정지관성, 운동관성. 그래서 이제 정지관성의 예시 조금 예를 들면, 가장 잘 나오는 게 컵 같은 거. 컵에다가 종이 깔아놓고서, 이제 종이 깔아놓고서 위에다 동전을 올리면, 이게 동전을 확 낚아채꼈을 때,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요것도 정지관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외로 요거는 되게 잘 나오는데, 자, 이를테면 축 A, B. 자, 축 A, B. 자, 빨리 당기면 어디가 끊어지고 천천히 당기면 어디가 끊어지지 한번 생각해봐. 자, 빨리 당기면 어디가 끊어지고 천천히 어디가 끊어지려고 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일단 빨리 당겼을 때는 추 입장에서는 힘을 못 받은 상태라 정지하고 싶어해. 그래서 B가 끊어져. 근데 이제 천천히 당기면 추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A 쪽에 힘이 받아서 A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가 끊어지는 이유는 이 추가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이다. 그래서 정지하는 녀석은 정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정지관성이고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관성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관성인데, 버스 급정거도 그렇고, 그거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이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렸어.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가지 뒤로 넘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유는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 이 관성은 정지한 물체도 운동하는 물체도 있는데, 그거는 좋잖아. 이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서만 달라져.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거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정지해 있는 걸 움직이게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굴러가는 바위 같은 거 멈추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속도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셔. 기름 많이 드니까. 왜냐면 어쨌든 왜냐면 그 친구들은 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관성 법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뉴턴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 혹은 힘은 작용하는데 힘의 효과가 없어,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바뀌는 원인이기 때문에 속도가 바뀔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지하던 녀석은 계속 정지할 거고,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하는데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은 운동할 거야. 등속 직선 운동할 거야. 요게 이제 관성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성 법칙. 그래서 여기 파트가 관성 법칙 파트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여기가 원래 충돌과 안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자동차 맬 때 왜 벨트 매? 급정지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니까? 앞으로 쏠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운동 관성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전띠를 매는 이유가 운동관성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관성.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안전띠 얘기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칙은 아까 하던가 말던가 약간 그런 건데 가속도 법칙인데 이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아까 그 가속도는 조금 설명을 했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 변화야.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작용하는 속도 변화야.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그럼 만약에 물체의 속도를 빨리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첫 번째는 이 속도를 바꾸는 원인, 힘이 커야겠지.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이제 속도가 많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지하는 의자가 있으면 세게 밀 때와 약하게 밀 때. 아하, 세게 밀 때가 속도가 확 바뀐다. 두 번째는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거든요. 속도가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속도가 바뀌려면 질량이 크면 안 돼. 질량이 작아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길게 풀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그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식이 나와요. 가속도는 영어로 액셀레이션이니까 가속도는 가한 힘에는 비교하고 비례하고 힘은 force 강제로, 그러니까 얘는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지. 그 다음에 질량, mass. 그래서 질량에는 반비례해서 F는 ma라는 되게 유명한 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속도 법칙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얘가 10kg고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얘가 1kg고 얘가 2kg야. 그러면 지금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력은 여기다 중력 가속도 곱하라고 했으니까 9,800 10 곱할게. 얘는 10N, 얘는 20N. 그러니까 얘가 힘이 2배 더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속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하잖아요. 질량분의 힘 10. 여기도 질량분의 힘 10. 아하, 가속도는 10m/s 제곱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할 때 무겁고 가볍고는 상관없어. 질량이 같으면 어쨌든 질량이 커지는 만큼 작용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도 법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인데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인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애녹이랑 박치기를 했어. 그럼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에 힘을 가하면 거꾸로 B도 A에게 힘을 똑같이 가하는데 조심할 거는 크기는 같고요. 반대 방향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뭐를 가한다? 힘을 가한다. 일직선상에서 작용하는데 그건 안 쓸게. 그래서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야. 그래서 결국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랑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랑 작용 반작용인데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있어.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물체가 1kg짜리가 있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10N이야. 그러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몇 뉴턴? 10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작용 반작용. 대신에 힘은 똑같은데 지구는 질량이 겁나 커서 가속도가 작아서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작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런 거 하나 더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걸었을 때 땅을 뒤로 밀면서 걷거든? 그러면 지금 발이 땅을 미는 힘이 있어. 그럼 거꾸로 땅이 발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간다는 거야.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총 쏠 때, 총 쏘봤니? 나도 뭐 총은 안 쏘봤지만 총 쏠 때 내가 이렇게 쏘는데 탁 이렇게 쏘면 연기를 못한 거지. 어떻게 해줘야 돼? 총 쏠 때 이렇게 잡고 쏘면 어떻게 돼? 총알이 앞으로 날아가면서 총이 총알을 밀면 총알도 총을 밀리기 때문에 반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작용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총이 길면 길수록 이게 총을 미는 힘이 크기 때문에 반동이 더 커서 보통 그래서 길이가 긴 총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고정하지. 스나이퍼들 했을 때 보통 엎드려서 쏘잖아. 아니면 고정 반드시 하고 어깨에다가 고정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반작용. 그래서 작용반작용 파트는 이거에서 충돌 개념으로 나타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하지만 얘도 나한테 힘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충돌할 때 덜 다치려면 세게 부딪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뉴턴 법칙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뉴턴이 이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이제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적용식이 이제 물리량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운동량은 우리가 이제 P로 쓰기는 하는데 이게 정의가 물체의 운동 효과야. 무슨 뜻이야?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량이 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일단 물체의 운동 효과이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 계산하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랑 방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로 계산해 줍니다. 자, 식 별표. 얘 되게 중요해. 이게 중력 파트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운동량, 충격량 파트는 100% 계산이 나와. 그래서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됐어?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되게 조심할 거 속도 동그라미. 속도 동그라미. 이 속도는요 방향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항상 방향을 조심해야 돼요. 방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걔는 부호로 쓰는데 오른쪽을 플러스는 왼쪽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보통 그렇게 써. 그래서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속도를 가지는 거고, 그래서 운동 방향이랑 속도 방향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얘는 그래서 운동량 방향이랑 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운동량 방향.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2kg이고 5m/s. 그 다음에 얘가 3kg이고 3m/s면, 자, 위에 거는 그 운동량 어떻게 계산해요? 질량 속도 곱하시면 돼요. 근데 킬로그램 이거 m/s야 돼. 그래서 얘는 10kg m/s. 그 다음에 얘는 그 운동량 어떻게 계산해요? 3 곱하기 4 하시면 되거든요. 12kg m/s. 그럼 방향을 표현할 때 오른쪽 왼쪽 쓰기 귀찮으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운동량 같은 경우에 조심할 게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운동량은 다른 건데,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크기 계산하는 거 유의해 주시면 돼요. 질량이랑 이제 속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식 외워야 돼. 얘는 반드시 식을 외워야 돼. 식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학교에서 시험 조금이라도 어렵게 내면 내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세로축이 운동량,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야. 그래서 잠깐만.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치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 만약에 이제 세로축이 운동량이고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는 기억해두렴. 기울기는 힘을 의미한다. 만약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기울기면, 세로축이 운동량이면 기울기는 힘을 의미한다. 이거는 조금 계산 좀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계산을 조금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거든요. 기울기는 이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약간 문자 좀 쓸게. 그러면 x 변화량은 시간 변화량이니까 문자 좀 쓸게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뺀 거고요. 그 다음에 y 변화량은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건데 문자 좀 쓸게. 우리가 질량을 m, 속도를 v라고 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2-t1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그래서 묶으면 요렇게 식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십시오. 요거 시간이고요. 나중 속도, 처음 속도죠.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 이게 가속도야.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되고, 그러면 가속도 질량 곱하면 얼마가 나오게? 힘 나오지? 그래서 기울기 나오면 힘인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지금 여기 속도가 빨라, 여기 운동량이 커졌네? 뭐가 증가했네? 속도가 증가했네? 왜 증가했네? 뭐가 작용해서? 힘이 작용해서 증가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은근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힘이 여기서는 이제 3N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운동량이 똑같네? 속도가 안 바뀌었네? 여기는 무슨 운동했네? 등속 직선 운동했네? 뭐가 없네? 힘이 없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래서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시간이야, 기울기가 힘인 건 알아야 돼. 요거는 대충 그려놔. 거기 운동량 거기 옆에 그려놔. 운동량 그래프는 기억해놔요. 그래프는 이거 중요해. 왼쪽에 운동량 시험 그러나 요거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옆에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충격량인데, 자, 충격량은 영어로 이제 impuls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impulse고, 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가서 쳐 맞으면 충격을 받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맞아 쳐 맞을 때 어떤 경우에 충격을 많이 받겠어? 세게 맞을 때, 오래 맞을 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도 쟤네들이 같이 외워야 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의 곱.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얘는 공식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 단위가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위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뉴턴 세컨드고요. 저기서는 속도가 방향이 있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힘이 방향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힘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뭐를 받았다? 힘을 받았다. 그래서 충격량 방향 있고 힘의 방향. 여기서 이제 가속도 방향까지 하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충격량 방향 있고 이제 뭐의 방향이다? 이제 힘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벽을
벽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제 벽을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꽝꽝꽝꽝 쳤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10N의 힘으로 0.02초 동안 쳤어.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 내가 힘을 쳤지, 내가 벽을 쳤지만 내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지. 그러면 내가 벽을 10N으로 때리면 벽도 나를 몇 N으로 때릴까? 10N으로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 손이 두부면 부서지는 거고 내 손이 두부가 아니면 안 부서지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받은 힘은 왼쪽으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먹이 받는 충격량은 10N 곱하기 0.02초 해서 0.2 뉴턴 세컨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방향은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받는 힘이니까. 벽이 받는 힘은 오른쪽이지만 내가 받는 힘은 왼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뉴턴 세컨드.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방향이 조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충격량은 이제 충격의 정도고 이제 충격량도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을 이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제 129쪽에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점점점점 하고 이제 나왔어.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트리플 스타야. 엄청 중요해. 그래서 운동량이랑 이제 충격량 사이의 관계는 개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물체가 힘을 받아. 그 말은 뭐가 바뀌어? 속도가 바뀌어. 그러면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다는 뜻일까? 결국은 운동량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이 이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둘이는 굉장히 연결 있는 값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예 기억하고 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와 똑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참고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충격량이 있다는 거는 내가 힘을 받았고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해. 실은 여기 공식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파트에서 쓰는 공식은 요거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데 물론 운동량 공식을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은 거. 그래서 약간 증명을 조금 하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구슬이라고 치. 자, 바닥에 마찰이 없다고 치고 바닥에 마찰이 없으면 이 친구가 등속직선 운동하거든요. 얘가 질량이 m이고요. 처음 속도를 0이라고 V0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원래 등속직선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힘을 줘서 예를 들면 힘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 힘을 줬어. 그러면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빨라질 거거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뉴턴 제2법칙을 조금 차용을 하면 기억할지 모르겠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얘가 뭐분의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작용하는 힘에는 비례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됐니? 근데 원래 가속도의 원래 정의는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식을 크로스로 곱해볼게요. 자,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보면 F 델타 T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MV-MV0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식 보세요. F는 힘, 그 다음에 델타 T는 시간, 자, 그 다음에 MV는 요때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나중 운동량, 그 다음에 MV0은 지금 처음에 힘을 가하기 전에 그래서 무슨 운동량이 되냐면 처음 운동량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힘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진짜 변화 되게 중요해.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과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가지고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식상하게 많이 나오는 게 어떤 타입이냐면 이런 타입이야. 어떤 타입이냐면 보세요. 자, 공을 던질 건데 공이 벽에 부딪혀서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진로가 바뀔 거예요. 경로가 바뀔 거예요. 경로가 바뀔 거예요. 근데 공이 겁나 무거워서 얘가 이제 1kg짜리고 충돌할 때의 속력은 10m/s, 충돌 후의 속력은 5m/s.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충돌 시간이 0.001s 요렇게 이제 가면 주면 안 돼.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여기서 약간 방향 좀 볼게요. 얘를 오른쪽 방향 플러스로 두고 왼쪽 방향 마이너스로 이렇게 방향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1 곱하기 플러스 10 그래서 10kg m/s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 곱하기 얘도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얘는 마이너스 5kg m/s야. 자, 그럼 이제 벽이랑 충돌했어. 그러면 충격량 얼마니? 라고 하면 원래 힘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되는 힘을 모르잖아. 힘을 모르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는 거야. 그럼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5 빼기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단위는 뉴턴/세컨드. 참고로 요거랑 요거는 같은 단위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100% 나와요. 그래서 충격량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되지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해도 계산하거든. 그러면 얘가 충돌한 동안 받은 힘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제 만약에 묻는다 라고 하면 원래 이제 충격량의 원래 정의는 힘 곱하기 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 했던 게 원래는 충격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힘은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컨 가야 되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1000호, 15,000은 이제 뉴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는 왜 붙었어요? 라고 하면 얘가 벽으로부터 충돌하면 힘을 왼쪽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잘 나와. 이거는 거의 빈출로 치면 100%거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의견이지.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잠깐만. 주면 안 돼. 여기는 100%야. 문제는 이게 수능에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문제 이거 수능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수능에 나와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뭐지 보자. 거기 135쪽에 자 135쪽에 2번 한번 풀어봐. 135쪽에 2번. 자 135쪽에 2번. 자 그래서 숫자까지 저렇게 똑같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처음에, 자, 이제 보세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충돌 전에는 플러스 20. 방향 고려하면. 나중에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지금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20kg m/s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하시든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그랬지? 그래서 조심할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30이거든. 그래서 크기는 10이 아니야. 30이야. 고쳐. 10이 아니라 30이야. 방향 조심해야 돼. 크기는 부 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은 30. 그래서 10은 30. 요건 되게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이 그러면 원래 충격량이라 함은 얘는 이제 힘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충격량이 크기가 30인데 힘이 300이래.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야? 요렇게 묻는 거거든. 원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럼 접촉한 시간이 몇 초가 맞아? 0.1세컨드가 맞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답은 몇 번? 답은 3번. 엄청 중요해. 얘는 정말 잘 나와. 이거 왜 1등급 도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얘는 그냥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 건데 얘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 그 다음에 충격량은 얘가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힘을 받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면 충격을 받는 건데요.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줘라. 아이고, 그냥 쓸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이렇게 빼줘라. 그리고 이제 물리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129쪽 다시 와. 자, 그래서 일단 요 타입이 진짜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잘 나와. 정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충격량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서 만약에 어떤 주어진 힘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게 작용하게 된다면 여기가 힘, 시간이지? 그러면 여기서 넓이를 계산하면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체크해.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시간일 때 그래프 아래에 여기 그래프 아래 넓이 있죠? 넓이가 충격량이야. 얘는 100% 나온다. 얘는 100%야.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100%야 이런 적이 별로 없지만 진짜 얘는 100%야. 힘시간 그래프는 100% 나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힘이 계속 증가해서 10초 때 주어진 힘이 20이야 라고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얘가 0에서 10초간 충격량 얼마니? 라고 물으면 넓이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각형이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아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해가지고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얘는 얼마? 100뉴턴 세컨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넓이 100% 나와. 얘는 100% 나와. 무조건 나와. 100% 나오고 근데 문제는 저렇게 보통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게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통 힘시간 그래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힘시간 그래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접촉할 때 힘이 살살 가졌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힘이 좀 살살 가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요따구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 그래프 아래 넓이는 충격량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분, 미분 해도 요거는 정말 특수함수라서 뭐 고등학교 때 배웠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넓이는 충격량.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 얼마나 이제 힘이 주어졌는지 좀 알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얘랑 넓이가 같도록 이 정도 힘이 균일하게 주어졌다고 고민하는 거야. 대신에 뭐가 똑같아야 돼? 넓이가 같아야 돼. 요때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하느냐? 요걸 이제 평균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해놔. 만약에 이제 평균임 계산하셔라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운동량 충격량식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 이게 충격량 나누기 시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보통 충돌하는 경우에 힘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힘이 작용하는 경우 일정하지 않을 때 그래도 일정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느 정도 힘이야? 라고 하는 물리량이 이제 평균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식은 기억해놔. 그러고서 거기 이제 129 바로 해봐. 요거 이제 적용 조금 갈게. 얘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너무 중요해. 문제는 이거 물리원 수능에도 맨날 나오니까 니네 수능에도 맨날 나오겠지. 그거 밑에 한번 풀어봐.
아, 그램 나면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된다. 자, 가자. 1번. 자, 일단 1번에 X5. 조심할 거는 속도가 크면 아니라 질량이 커야 관성이 크니까 1번 X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뉴턴 세컨드. 이거 근데 같은 물리량이야. 아니, 같은 단위야.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개중요. 그 다음에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와 같다? 충격량과 같다. 엄청 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2kg의 물체에 5N의 힘을 1분 동안 작용했다. 1분 안 돼. 고쳐. 60세컨드예요. 초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300N세컨드. 5 곱하기 60이죠.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300kg 미터 퍼 세컨드. 대신에 같은 단위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9번 보십시오. 9번. 자, 133쪽에 9번 잠깐 갈게요. 자, 9번 보시면 9번 한번 잠깐 봐봐. 133쪽에 9번. 자, 얘는 진짜 얘는 대표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친절하네. 자, 9번 잠깐 보시면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질량이 1kg인 공이 이제 7m/s로 벽에 부딪혔을 때 반대 방향에 튕겨나갔다. 이게 이제 그림 상황으로 안 나와 있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힘 시간 그래프 나오고 넓이가 나왔지? 넓이가 11N세컨드잖아. 이거 충격량이야. 충격량. 요거는 그래서 이제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벽에 충돌하기 직전에 공의 운동량. 그러면 지금 1kg이 7m/s로 부딪힌 거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 11이 아니라 7이 되는 거다. 7. 질량 곱하기 속도. 오케이, 7이야.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11이야.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11이야. 근데 여기서 살짝 이거는 그림 조금 그리면, 선생님 그림 조금 그리면 여기서 얘가 1kg에 7m/s인데 문제는 벽이랑 충돌을 하면 충격은 왼쪽으로 받을 거거든요. 충격은 왼쪽으로 받을 거예요. 충격은 왼쪽으로 받을 거라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충격량을 11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충격량을 마이너스 11로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이게 그래프만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이 그림은 우리 아까 지금 두 개 풀었어. 칠판으로 한번 풀고 니네 문제로도 한번 풀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속력을 계산해라 라고 어떻게 하면 똑같아. 충격량은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은 1 곱하기 V 빼기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에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 항에서 계산하시면 더하기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4. V는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음수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무슨 쪽이라서. 왼쪽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4m/s가 돼야 돼. 그래서 증가한 게 맞아. 증가래. 감소한 거야. 그래서 얘는 감소했다. 그래서 아까 이거식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여기는 요식 빼고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벽으로부터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이고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래프 부분의 아랫부분 넓이는 충격량 크기가 같은 건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야. 얘는 꼭 나와.
이거는 꼭 나와. 꼭꼭꼭꼭꼭꼭 나와. 그러니까 아까 그 부딪히는 문제 있지. 이게 공에 부딪히든 바닥에 부딪히든 배트로 치든 간에 꼭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뒤에 문제 하나, 둘, 셋, 5개만 풀고 집 가자. 거기 137쪽에 이거는 선생님 풀이하려고 푸는 거예요. 9번에서 13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9번. 자, 9번에 3번. 9번에 3번. 참고로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렸고요. 게다가 갑자기 당기면 추는 정제라고 할 땐 B가 끊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에 이게 단위가 조금 그지 같거든요. 그램은 킬로그램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1번에 3번, 12번에 하나, 그 다음에 13번 별표, 13번에 3번. 13번은 풀 거고, 11, 12 중에 질문. 11, 12 다 맞았니? 11번. 이게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에 충실한 건데, 그러니까 막 가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수학 같은 공식 외우면 하잖아. 제일 바보 같은 얘기야. 어차피 공식을 넣으려고 해도 개념을 알아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1kg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라고 문제 나왔단 말이지. 자, 2kg의 속력이야, 속력. 자, 그러면 1번에 이사 보시면 이 0.2초 사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하고 이제 나왔지. 일단 2kg.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럼 계산하죠 뭐. 그러니까 처음에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 운동량이 처음에 제로였어. 근데 지금 2초에 4m/s가 됐기 때문에 8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지금 4초 때도 8이었다가 6초 때 얼마가 되는 운동량이 4가 되는 거죠. 네, 운동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기 때문에 4가 아니라 8이 나와야 돼. 그래서 4가 아니라 8이 나와야 돼. 질량 곱하기 속력 계산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에서 4초 보시면 자, 2에서 4초는 지금 등속 직선 운동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까 조금 중력에서랑 관련돼서 한 거지만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거는 속도가 안 변했다는 얘기지. 힘을 받으면 안 돼. 힘을 안 받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힘을 안 받아야 돼. 힘을 받으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라도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의 크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은 맞지만 힘이 없잖아. 그럼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그럼 0에서 2초 사이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면 8이 나오죠. 8. 그 다음에 4에서 6초 같은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마이너스 4죠. 근데 여기서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만 따졌을 때 0에서 2초 사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답은 디귿만.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3번. 딴 거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선생님이 쓴 거는 여기에 쓴 3줄짜리씩 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12번은 괜찮아? 12번 괜찮아? 안 괜찮으면 풀 거야. 13번은 괜찮아도 풀 거고. 12번 괜찮아? 12번 괜찮아? 12번은 아까 이거 배투로 지금 그냥 빨리 둘도 빨리 할게. 12번 문제 좀 봐봐. 자, 10번에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의 그림을 또 다르게 했던 건데 지금 투수가 공을 던졌어. 공을 던져서 반대 방향으로 쳤고 공의 질량은 150g이다. 그러면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일단 150g 안 되고요. 얘는 0.15kg. 그래서 처음 운동량 계산하면 돼요.
대신에 방향 좀 둘게요. 얘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게요. 자,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0.15 곱하기 30.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450에다가 점점이니까 4.5. 마이너스 4.5. 자,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5V가 된 거야. 그냥 가면 돼. 아이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얼마가 되냐면,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 건데, 지금 이 녀석이 쳤을 때 플러스 30N의 힘으로 0.35초 동안 친 거거든요. 숫자 왜 저래? 그래서 충격량은 30 곱하기 0.35세컨드. 어허, 그거 얼마야? 105인데, 맞나? 야, 35가 30 얼마야? 응? 아, 이거 10.5 나와? 땡큐. 그래서 얘는 10.5. 계산이 참네. 자,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 크기는 10.5. 딱딱딱. 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아.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V값. 자, 그럼 V값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얘랑 얘 하시면 되죠. 왜냐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 빼면 되거든. 처음 운동량. 대신에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그랬거든. 방향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조심하시면 6. 잠깐만, 계산 틀렸나? 잠깐, 나중 0.15지? 여기 0.15지? 세상에. 그래서 0.15V가 제가 6인가? 6. 계산 나오나? V는 0.15분의 6이니까. 아, 계산 점점 나이 드니까 계산이 힘들어지네. 5, 35, 5, 1은 5.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냐? 얘는 40 나와야 돼. 그래서 답 몇 번? 답은 1번. 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벌써 4번째 푸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할 거 방향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 얘는 별표 했니? 엄청 중요한데 얘는 엄청 중요한데 왜냐면 얘는 나올 거라서. 자, 여기 지금 일단은 힘의 방향으로 힘과 시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체크. 정지했다라고 하는 건 속력이 0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이제 문자 좀 쓸게요. 처음 운동량이 제로란 뜻이에요. 처음 운동량이 제로. 그 다음에 물체의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다. 그러면 넓이 있고 충격량이야. 충격량이란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이란 말이랑 또 동의어지. 그래서 지금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넓이 계산하면 돼. 그래서 조심할 건 이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인 게 맞아? 60인 게 맞아. 삼각형이니까 60인 게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V라고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 2V는 60이니까 얼마 나오니? 얘는 30 나오지. 그러니까 아까 그 엄청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쓰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식 하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여러 타입을 푸는 거라서. 그래서 30.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되게 조심할 거는 지금 가속도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속도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힘의 방향이거든요. 가속도 방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에 비례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힘의 세기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힘의 크기가 바뀌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라졌는데 겁나 빨라졌겠지만 나중에는 빨라지는 정도가 조금 덜한 거라서 바뀐 적은 없어요.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힘의 세기는 약해졌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 3번.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다 한들 확인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래서 물리 파트야. 그래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알겠지만 여기 쉬워라 하는 친구들은 되게 쉬워라 하고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여기 싫어하고 그냥 편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푸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되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